네,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의 1차적인 유권 해석 기관이고 이 법의 규범성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기관이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 선관위가 정치자금법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정치관계법 전체의 규범력을 수호하는 것이 이제 기관의 존재 이유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는 선관위에게 유권 해석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조문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3조 1호를 보시면 기부라 함은 정치 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계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제3자가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 규정에 놓고 보면 정치자금의 범위에는 현금이나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어떤 용역의 제공도 포함되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정치자금법 2조 3항을 보시면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도 사적 경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자금법의 규율 대상이 수령한 정치자금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대가나 보상을 지불하는 행위도 사적 경비 지출이나 부정한 용도에 포함되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자금법 32조 누구든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해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거기에 1호에 보시면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인을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앞에서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까? 네. 네. 그리고 정치자금법 45조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은 굉장히 좀 다종다양할 것 같은데 대표적인 거 한 두세 개 정도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령하는 행위. 지금 법상으로 보면 그 허용된 범위 내에서 뭐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법상으로 지금 얘기하는 대로 언제 지금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이제 제가 유권 해석을 요청을 드렸고 사무총장님 뭐 이렇게 그거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해석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선관위의 기본적인 어떤 해석, 뭐 입장을 이렇게 들은 거고요. 저는 이른바 명태균 사태와 관련돼서 필요한 해석은 방금 선관위가 다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아까 누구든지에 대한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전부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누구든지를 해석할 때 그와 같은 이제 권한을 행사하거나 실질적인 관여도 당연히 그 전제가 깔린 저도 것인데.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개된 이제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사이에서 공개된 내용들이라거나 뭐 통신 및 기록물 등으로 공개된 내용들을 보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자가 정치 활동을 위해서 명태균으로부터 3억 7천만 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여론조사 형태로 이제 기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대가로 22년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후보자가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이 이제 의혹의 핵심이고요. 실제로 공천이 되어서 당선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역시나 불법적인 답례가 김영선 의원의 세비 반띵 형태로 명태균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죠? 네, 지금 사실관계 지금 수사 중인데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지금 확정되지 않아서 네,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법리적인 부분만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용해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공천관여에 대해서 금품 수수가 진행되거나 할 그런 부분들은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여러 불법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이 일련의 무혐의 종결 처분을 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소관 법률을 1차적으로 관장하는 부처에 이렇게 소극적이고 혹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듯한 행태들이 검찰의 이런 무혐의 종결 행태에 일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권익위가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하실 텐데요. 이 공직자가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제 아내가 박절하지 못해서라고 하면서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인지했다라고 사실상 자백을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청탁금지법 규정에도 권익위원회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권익위가 그렇게 하니까 검찰도 사실 부담을 덜고 무혐의 동결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선관위의 침묵도 미래의 검찰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에서 권익위의 무혐의 처분이랑 동일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 부부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고 또다시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면 앞으로 정치자금을 용역 형태의 기부금으로 받고 이후에 어떤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대가를 지불해도 정치자금법으로 이것을 규율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한 대통령 부부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관계가 지금 확정이 안 돼서 네, 저는 거기에 선관위 따른 사무총장님께서 정말로 정치관계법을 수호할 의지를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정도의 답변을 오늘 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됐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청 관여에서 금품 수수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 조항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로 봐서 대통령 부부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처리될지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수사도 하지 않거나 질질 끄다가 무혐의 처분 나지 않겠냐라는 우려들을 국민들께서 하고 계신데요. 저는 오늘 사무총장님 답변이 정치관계법을 수호해야 하는 선관위의 어떤 권위와 책무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검찰에게 양도하겠다라는 답변으로 역사에 평가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위 조사 권한이라는 것은 사전 규제, 선거 관리에 대한 사전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후발적으로 이제 위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 조사권의 한계상 최고 수준이 고발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수사기관에 이미 고발이 돼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되지 않았다면 선관위가 이 사실을 인지했을 때 고발 조치하셨을 겁니까? 당연히 조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에 따른 판단에 따라서 위법 여부가 위법하다라고 한다면 고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네. 이 사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아니,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